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식생활 분석을 전문으로 해온 30년 차 박사 최민재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채소를 먹는데도 혈당이 계속 오를까요? 분명히 건강한 채소를 챙겨 드시는데 말이에요. 왜 분명 식단을 조심하는데도 당화 수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같은 채소를 먹어도 효과가 전혀 다를까요? 제가 지난 30년간 수백 편의 연구를 분석하고 수많은 분들의 식단을 직접 분석해보며 얻은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냥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니에요. 혈당을 지키는 채소는 따로 있고 그 네 가지 채소만 정확히 챙겨도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범하는 첫 번째 큰 오해가 있어요.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채소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비싼 채소나 특별한 채소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네 가지 채소가 혈당 조절에는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채소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식사 순서, 먹는 속도, 조리법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채소만 늘리면 오히려 소화 부담만 커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네 가지 핵심 채소를 순위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위부터 1위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건데요. 각각이 왜 혈당 조절에 특별한지,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까지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인 중에 정미자 68세님인데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12시에 일어나서 근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사오시고 점심과 저녁에도 빠짐없이 채소 반찬을 3, 4가지씩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후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였어요. 특히 아침만 되면 혈당이 180, 200까지 퐁퐁 뛰어서 왜 그런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저를 찾아오셨죠. 정미자님 말씀으로는 하루에 채소를 정말 많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상추, 양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까지 색깔별로 골고루 챙겨서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혈당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몸은 더 무거워지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붓는 느낌도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채소를 드시긴 했지만 혈당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핵심 채소는 거의 안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대부분 수분이 많은 채소들이었고 실제로 혈당 조절에 필요한 성분들이 풍부한 채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채소 종류만 딱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식후 혈당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공복 수치가 30에서 40 정도 크게 내려갔어요. 또 다른 분은 박철호 74세님이셨는데요.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은 지 5년 정도 되셨는데 약을 드셔도 수치가 잘 안 떨어져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이분도 나름대로는 건강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시면서 매일 건강보조제도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루 걸러 하루씩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식사할 때 밥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국물, 마지막에 채소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채소도 주로 익힌 것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정작 혈당 조절의 핵심인 채소들은 잘 안 드시고 계셨던 거죠. 식사 순서를 바꾸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채소를 식단에 추가했더니 2주 만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채소만 바꾸는 게 아니라 먹는 방식, 조리법, 심지어 먹는 시간까지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채소 선택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3가지 이유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해요. 첫 번째는 잘못된 채소 선택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채소라도 조리법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 네 가지 채소를 언제,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걸 놓치시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미자님이나 박철호님처럼 복잡한 걸 다 바꿀 필요 없어요. 딱 네 가지만 정확히 알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네 가지 채소의 비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챕터 3. 본론에서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당뇨 조절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채소 네 가지를 4위부터 1위까지 순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채소가 왜 특별한지, 어떤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4위는 브로콜리와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브로콜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채소인데요. 단순히 면역력에만 좋은 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특히 면역력, 눈 건강,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본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더욱 특별한데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함량이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무려 10배에서 100배까지 높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브로콜리 새싹의 설포라판이 혈당 조절과 항산화 기능에 특별히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박성진 72세님은 새싹 브로콜리를 하루 한 줌씩 샐러드에 섞어 드신 뒤 식후 혈당 변동폭이 20에서 30 정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샐러드에 생으로 올리거나 삶은 브로콜리를 버섯과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올리브오일 한 방울 정도만 넣고 3분 내로 볶으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오래 삶으면 비타민C와 설포라판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많이 손실되므로 가능하면 짧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끓는 물에 2분 정도만 살짝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만 돌리셔도 충분해요. 3위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요즘 건강 채소로 정말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확실히 있어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훨씬 많고 오메가3 지방산, 칼슘까지 풍부해서 혈당 조절과 면역력, 심혈관 건강에 다방면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케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당뇨로 인한 눈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국제대사기관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케일 속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12주간 꾸준히 케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5에서 20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윤재호 65세님은 아침마다 케일 주스를 한 컵씩 마신 지 한 달 만에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고 혈당 변동폭도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케일은 케일 주스로 만들어 드시거나 케일로 쌈을 싸 드시거나 케일에 된장 드레싱을 발라서 샐러드로 드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케일을 처음 드시는 분들 중에는 생으로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두세 장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2위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채소인데요. 생각보다 혈당 조절에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금치에 들어있는 지산염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이것이 혈당 조절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여러 국제 연구에서 시금치가 눈 건강, 혈관 보호에 뛰어난 채소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의 망막 건강 유지에 중요한 루테인 함량이 다른 잎채소보다 월등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경화 70세님은 시금치 나물을 매일 한 접시 숟가락씩 먹기 시작하고 나서
식후 혈당이 평균 25 정도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시금치는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고 비빔밥에 넣어 드셔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는 게 시금치의 큰 장점입니다. 다만 나물로 드실 때는 염분이 많은 양념은 피하시고 간은 최소한으로 조절하세요. 참기름과 마늘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1위, 깻잎입니다. 깻잎이 1위라고 하면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깻잎은 정말 놀라운 채소예요. 베타카로틴,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철분, 칼슘까지 한 채소 안에 거의 모든 필수 성분을 담고 있거든요. 특히 깻잎에 들어있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비록 깻잎에 대한 국제 연구는 브로콜리나 시금치만큼 많지 않지만 국내 농촌진흥청과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영양성분 분석에서는 깻잎의 항산화 수치와 미네랄 함량이 매우 뛰어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중요한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다른 잎채소보다 2배에서 3배 높았어요. 정만수 73세님은 평소 식사에 깻잎쌈을 한 끼에 2장씩 추가한 것만으로도 혈당이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덜 튀었다고 하셨습니다. 깻잎은 활용도가 정말 높아요. 고기나 밥을 쌈으로 싸서 드시거나 국에 송송 썰어 넣거나 깻잎 장아찌로 만들어서 밑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깻잎 특유의 향이 있어서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채소가 될 거예요. 다만 깻잎 장아찌로 드실 때는 염분이 많을 수 있으니까 짠맛을 줄이기 위해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 4가지 채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식사 방식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 채소들과 함께 실천해야 할 확장된 생활 속 실천법을 자세히 이제 이 4가지 채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식사 방식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를 드셔도 식사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를 지키는 생활 속 실천법을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30에서 40 정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드시기 때문이거든요. 탄수화물이 위에 먼저 들어가면 흡수 속도가 빨라져서 혈당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밥을 먼저 먹는 습관은 반드시 교정해야 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깻잎,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먼저 한두 젓가락 드세요. 그러면 위장에서 식이섬유가 벽을 만들어서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서로 식사하고 계신가요? 혹시 밥부터 먼저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천천히 먹기입니다.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으로 늘리면 인슐린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우리 뇌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데까지는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5분 만에 후다닥 드시면 뇌가 아직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지 못해서 과식하게 되고 이게 혈당 폭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한 입 드시고 나서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음식을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최소 20번은 씹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식사하는데 몇 분 정도 걸리시나요? 10분 이내라면 좀 더 여유롭게 드시는 연습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장이 적당히 팽창해서 포만감이 일찍 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소화에도 더 좋고요. 단,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천 방법은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 150에서 200ml 정도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만 마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마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는 배부름 80%에서 멈추기입니다. 과식은 인슐린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거든요. 우리가 흔히 배가 터질 것 같다고 느낄 때까지 먹는 습관이 있는데 이건 혈당 조절에는 정말 좋지 않아요. 배가 꽉 차야만 식사가 끝났다고 느끼는 습관은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처음에는 양을 줄이기 어려우시니까 평소 드시던 양에서 한 숟가락만 남기는 방법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좀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딱 적당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은 언제가 딱 적당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 감각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식사 후에 가벼운 걷기만 해도 근육에서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어서 혈당 상승폭을 크게 줄여줘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집 안이든 베란다든 복도든 어디서든 10분만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설거지를 하시거나 집안 정리를 가볍게 하시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식후 10분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저녁 식사 후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기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가능하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게 되면 인슐린 분비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다 지키기 어려우실 텐데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꼭 실천해야 할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당뇨를 가진 분들이 자주 하시는 큰 오해부터 풀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채소라면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혈당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상추나 양배추, 오이 같은 채소도 나쁘지 않지만 혈당 조절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시다면 더 효과적인 선택이 있다는 거죠. 잘못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같은 방식으로 드시다 보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약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에는 합병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짧은 기간 안에도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 식후의 피로감 감소, 전체적인 컨디션 향상까지 모든 게 좋아져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깻잎,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이 네 가지 채소는 당뇨 관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 채소들은 단순히 영양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혈당 조절에 필요한 핵심 성분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식사 습관까지 함께 적용하시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혈당이 한결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천 제안을 3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깻잎이나 시금치 같은 채소를 먼저 한 젓가락 드시고 나서 다른 음식을 드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 4가지 채소 중에서 평소에 잘 안 드시던 것 하나를 이번 주에 장 보실 때 꼭 사오세요. 깻잎이든 케일이든 브로콜리든 상관없어요. 하나씩 식단에 추가해 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식후 10분 걷기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 안에서라도 천천히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이 4가지 채소를 활용한 하루 식단 예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떻게 배치해서 드셔야 하는지, 어떤 조리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다른 음식들과는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걸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꼭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실 계획인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나중에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